안녕하세요. 세상의 나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김문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로버트 퀸이 제시한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하이라키 문화와 마켓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바로 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나머지 두 개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국 회사들이 마켓 문화로 성장하던 1970년대, 갑자기 도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고작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본 회사들이 미국 본토에서 미국 회사들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경영에는 자부심이 있었던 미국 회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경영학자들이 일본 회사들을 방문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일본 회사들은 실제로 미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직원 전부가 공장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사를 아버지 같은 사람, 일본어로 오야본이라고 부릅니다. 이직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직원이 회사에 100% 충성을 하면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책임을 지는 문화였습니다.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시케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사회가 가져야 할 상당 부분을 일부는 기업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확대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와 팀워크, 그 다음에 자율이 중시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를 부족이라는 의미의 클랜 문화라고 합니다. 도요타의 공장 직원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 직원들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행하는 조직의 부속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의 개선점을 찾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를 전원 참가형 경영이라고 하죠. 일을 잘게 쪼개서 경영을 하는 하이라키가 아니라 사람이 상대적으로 여러 작업을 맡아서 소규모 팀이 서로 도우면서 자동차 한 대를 온전히 책임지는 생산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자율과 참여,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는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미국 회사에서도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창업자인 허브 갤러허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요. Employees first, customer is second, shareholder is third 라는 말을 남겼어요. 직원이 고객보다 먼저라는 말은 사실 앞서 설명한 마켓 문화와 분명하게 대비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문화는 에드호크라시입니다. 이 문화의 시초는 21세기 기술 기업인 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사는 괜찮은 품질의 로켓을 1년에 10,000대 생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리든지요, 한 대의 로켓을 만들어서 그것이 달까지 가야 하는 게 문제였죠.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인 전문가 집단이 바로 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업무가 있는 다른 회사들처럼 조직도가 어떻게 되고 또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쪼개서 작은 문제로 만들고 또 문제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면 헤쳐 모여 하는 식의 프로젝트로 돌아가는 임시 특화, 에드혹 조직이었던 거죠. 에드호크라시의 에드혹은 바로 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이 바로 나사가 처음 시도한 것이고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애자일 경영도 에드호크라시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호크라시가 추구하는 것은 창의성과 혁신, 첨단 기술, 우연한 적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라키 문화에 비하면 사실 예측 가능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매우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계획보다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 미션에 집중하는 문화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바로 에도크라시의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라키 문화, 그리고 마켓 문화, 클랜 문화, 에도크라시 문화. 이 네 가지 유형의 문화 중에 여러분의 조직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신가요? 로버트 키는 설문조사로 회사의 조직 문화를 진단하면서 당신 회사는 어느 문화입니다 라고 단정 짓지 않고 각각의 문화를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는지 비율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라키 30점, 마켓 40점, 클랜 20점, 에도크라시는 10점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문화는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나은 우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일정 부분씩은 사실 모두 필요합니다. 클랜이면서 마켓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에도크라시 같으면서도 하이라키 같은 면이 있는 것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요. 동시에 조직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CVF,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문화 유형과 성과 관리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조직이 추구하는 문화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성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이라키 측면이 강한 조직이라면 생산성, 효율성이 최우선일 겁니다. 반면에 에도크라시 문화가 강한 조직이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좀 생긴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추구하는 가치가 혁신과 창의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마켓 문화에서는요, 조직 내부에서의 경쟁이나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의 인센티브를 걸어서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클랜 문화에서는 미션을 강조하고 또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또 자율적으로 성과를 내게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여러분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문서상으로만 보면은 사실 승진되거나 평가 보상 제도가 비슷해 보였지만 A 회사에서 성과를 내던 방식이 B 회사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인공물입니다. 인공물 단계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진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공유된 기본 가정이 다를 수 있는 거죠. 회사 조직 문화를 생각하지 않고 성과 관리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리더로서 관리해야 하는 팀에 KPI가 이미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KPI 중에서도요,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요, 재미난 조직 문화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나 TV의 김은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김문경의 세상의 나 TV